네,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 촉구 함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를 맡은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진수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오후에 추가로 대통령목 방통위원 임명도 예고되고 있고요. 직후 KBS 그리고 MBC 강훈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부적격자를 넘어서 아예 공직자 자격이 되지 않는 이진수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을 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언해 주실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시민사회 인사분들입니다. 그만큼 이진수 위원장의 부적격 사유가 언론, 방송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흔들고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영역에 걸친 역대 최악의 공직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발언해 주실 분은 이나영 정의기업연대 이사장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장신환 전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님, 최순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외경영부서장님, 이정민 12구 이태원 3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님,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님입니다. 차례대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업연대 이사장님 발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의기업연대 이나영입니다. 반인권적 극우 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이진수 후보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장 이진수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국회 가방위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입장을 묻으며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고 질의하자 이진수 후보는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최 위원장이 황당해하며 재차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건, 개별적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무엇이 논쟁적이고 어디가 개별적이란 말인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 폄훼해요. 일본의 우익 및 한국의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과 괴를 같이하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논쟁적이거나 개인적 사안이 아니다.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책임있는 해결과 배상을 촉구하는 권고안과 보고서를 내고 있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다. 이와 미국 의회 등 세계 각국에서 결의안으로도 확인된 전쟁범죄다. 이미 국제적 상식이 되어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논쟁적 사안으로 여기고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을 동맹국이라 칭할 정도로 비천한 역사인식을 가진 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니 그리고 오늘 임명되어 출근했다니 참으로 통탄한 일이다. 만약 이런 자가 계속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친일 극우 행보에 발맞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역사적 진실을 앞장서 훼손할 것이 명확관한다. 반인권적 친일 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이진수 후보자는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130년 전 동학국민혁명에 일어난 지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청일전쟁도 130년입니다. 일제가 동학국민혁명 등 탄압을 위해서 이 땅에 일본군을 상륙시켰고 그 일본군들은 동학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왔습니다. 120년 전 러일전쟁 당시에도 일본군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일부 고관대작들은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하자 일본 추가 파티에 참가했습니다. 친일단체 1주년은 러일전쟁 때 출병한 일본군의 군수 물품을
자발적으로 분반해서 일본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 보듯이 일본군이 이 땅에 상륙하면 언제나 우리들은 피를 흘렸고 그 일본군 옆에는 항상 친일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진숙 씨가 한국과 일본은 자유주의 동맹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일제 폐방 6개월 전에 악질 친일파 박충군들이 만든 친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화 동맹, 일명 야마토 동맹입니다. 이 대화 동맹을 만들어서 친일파들은 내전 일체를 부르짖었습니다. 이준식 씨가 말하는 한일 자유주의 동맹은 21세기판 야마토 동맹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입니다. 이준식의 주장대로 한국, 일본 자유동맹이 내년 광복 80주년에 동맹국의 일원인 일본 수상과 일본 왕을 초청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자를 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쌀 수출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어제 한국과중앙연합원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동맹군들과 승천 앞에 면목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준석 퇴진운동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81년 초에 전두환이 실세인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가 직접 대통령으로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전두환은 누군가 허수아비 인간을 하나 내세우고 뒤에서 실세로 주장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와 같은 느낌을 지금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시체가 암매장되고 불태워져서 찾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 전에도 어린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아버지가 가족이 모두 사라졌는데 광주를 방문했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40차는 지난 지금에서야 그 부분이 인정되고 계속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못할 광주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지속적으로 언론 관련된 장악을 위해서 임명하는 인사들을 보면 이동관, 이동욱, 차기환, 이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진수까지 모조리 5.18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최소한의 그 천박한 역사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왜 굳이 알면서도 이런 야만스러운 인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18에 대해서 지만원 씨가 여러 가지 북한군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조리 언론에 중요한 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이 정권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바꾸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5.18은 극도로 고립된 상황에서 당시에 특별한 하나회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시민이 무참히 사육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많은 시민들이 참다 못한 분개에서 너도나도 일어나서 참여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운동 주도 세력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주먹밥을 나누고 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대법원 재판에서까지 이 부분은 사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유네스코에서 이 5.18 관련된 기록물을 정말 인류가 보존해야 될 기억이고 기록이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작년에서는 미국에서도 5.18을 기념했다고 공식적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조례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조례입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이 세계 인류사의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이 본받고 미국이 기념해야 할 주요한 일이라고 5.18 기념식을 제정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조례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조례 마지막에 있는 기전을 보면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같은 정신이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5.18을 당시 전두환 정권을 얘기하던 그리고 그 전두환 정권은 아직도 당시에 많은 비전을 긁어모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한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삶에 참가했던 많은 주도자들이 아직도 그 당시에 사망자되는 위치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서 실종된 자들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진숙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여당 정부는 다시는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 반복하는 일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이진숙은 사퇴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304명의 이름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진숙 후보의 자격 없음은 이미 10년 전 세월호 관련 보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보도본부장에서 2014년 MBC가 내보낸 세월호 관련 보도들은 자녀를 잃은 유가족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참사 당일 전원 구조라는 최악의 오보로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하다니 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서 참사 해역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아이 이름을 부르던 그날 그 저녁에 청해진 해군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뉴스로 내보내면서 겉은 사랑이나 속은 짐승 같은 인간 수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생존 학생들에게 대특례 입학을 거론하며 살아 돌아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사신 있다 해서 세월호 안에서 아이들을 건져 올리다가 돌아가신 인간 잠수사의 죽음이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의 조급증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유가족을 폄훼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국민적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만들어낼까를 더 고심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이라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극우려는 편협한 세계관으로 특권 측만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면면을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는 내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기도 했습니다. 부디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면 후보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엄마로 돌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격 미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세월호에서 결의된 304명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보로 저는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MBC 등 좌파 언론이 이틀 전부터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개인은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계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 후보자의 인식을 보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절대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프레임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인파관리의 실패, 정부의 부재로 인한 발생한 참사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많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사람이 많이 가서 발생한 참사라면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홍보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을 방탄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진수 후보자의 거부적 시각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거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방송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를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방심위는 정권 비판을 찍어내기에 선봉에 서 있었고 선방위는 152일 동안의 기간 동안 거침없는 폭주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에 무려 30건의 법정 제재를 어겨나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가톨릭 편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나왔던 정치평론가가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 말하면서 법정 제재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무엇이 어떻게 사실 왜곡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법정 제재하고 입틀막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고 언론 장악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론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언론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정과 중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단근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진수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안 되는 자리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스스로의 불행만 초래할 뿐입니다. 길이 아닌 곳을 계속 가다 보면 벼랑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오늘 임명된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청문회 기간 내내 의혹이 제기되었던 법인카드 사건 유형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조사를 거부한 상태로 전혀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황입니다. 임직원의 법인카드 확정 유형은 업무상 개인에 해당되는 중개이며 형법자 10년 이하 징역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진수 위원장은 선거 기간 내내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실감하지 못한 게 보였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에 아시겠지만 야당과 언론을 통해 지시된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대대민주 사장 재임 시절에 원래 법인카드 한도로 사용된 22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월평균 써왔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원래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를 제출해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증빙자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무단으로 결근을 한다거나 혹은 회사 식당의 소액 결제를 쪼개서 한다거나 자켓 결제에 집중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서울 내 여러 호텔과 식당에서 상당 금액을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자 측의 무처리가 부정타하게 사용했던 조항도 발견되었고 이 금액은 8년간 총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증할 수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언론과 사장이 간의 민간지체에 있을 때도 이러한 책임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는 중요한 공직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은 지금 여지까지 사퇴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발표된 여러 법인카드 이용 사실 관련된 문제가 사실을 밝힌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지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정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진수 씨가 혹시 방통위원장에 지명될까 그때부터 우려했습니다. 지명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 반대의 이유는 앞전에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오늘 모임을 주관한 민원연과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이진수 사퇴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방통위원장은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갈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최선봉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그 사람은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그런 하나의 정파적인 관점에서만 봄으로써 많은 언론 종사자들을 지금 왜곡하고 아예 공공의 장으로서의 언론, 방송을 포기하는 것을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모두 이 방통위원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를 임명했더라도 참여연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즉각 물러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공영방송의 장악과 파괴로 가는 길이다. 이진숙이라는 역대 최악의 공직자 임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직윤리와 도덕성, 사회적 공감인식, 민주적 역사인식은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흉기가 될 것이 뻔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